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어떻게 엎친 데 덮친 격인지 어제는 정말 안 좋은 소식들만 쏟아졌습니다. 뉴스, 기업, 매스컴 모두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고 이는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기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악재가 너무 많아서 악재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재는 먼저 다시 매파로 변한 블라드 총재입니다. 어제 나온 지표를 보고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연준 위원들에게 혼쭐이 난 건지 블라드 총재 발언의 핵심 내용만을 공유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연준이 최근 점도표로 던진 긴축 메시지가 시장에 잘 전달된 것 같고 이 금리 인상 메시지를 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연말 4.5% 정도를 현재 시장이 반영하며 지금 최저점을 뚫고 더 내려왔는데 이는 연준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뢰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블라드 총재입니다. 즉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연준은 어떻게든 물가를 되돌릴 겁니다. 경기 침체를 용인하면서까지 말이죠.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준은 확실하게 잡을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메스터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메스터 총재 발언 중 시장이 충격받은 것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충격보다 물가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는 최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즉 연준풋 기대감이 사라지게 하는 발언이었죠. 첫 번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악재는 애플과 테슬라의 급락입니다. 이게 왜 악재냐면 현재까지 시총 높은 빅테크 기업들 중 유일하게 잘 버티던 기업들이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잘 버티던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하면 찐바닥을 보러 간다고 말해왔는데 지금 이게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플이 하락한 이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애플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고 목표 주가도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낮춘 겁니다. 이 리포트 역시 며칠 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아이폰 14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2주 전 공매도 1위 종목이 테슬라에서 애플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괜시리 이와 연관이 있지 않나? 타이밍이 아주 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제 터진 충격의 악재, 바로 독일의 9월 물가가 10%를 찍었다는 것이고 이는 7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약 4년 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독일이 러시아에 계속 의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독일 정부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때 비웃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4년 만에 현실이 되어버렸죠. 한번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손바닥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와 당시 독일 외교관들의 반응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Germany will become totally dependent on Russian energy if it does not immediately change course. 지금도 저렇게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독일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죠?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국가가 되었죠. 내년엔 교과서에서만 보던 스태그플레이션을 독일이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터진 악재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는데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였고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큰 개인 소비 지출 PCE는 너무 높게 발표되었다는 것이죠. 소비가 여전히 좋다는 것은 연준은 여전히 긴축을 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악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 아니 20만 명보다 적은 19만 명대로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탄탄한 고용시장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해고, 감원 소식에도 대체 왜 아직도 탄탄한 건지,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고 앞서 말씀드린 소비가 여전히 좋다는 것은 결국 연준은 더 강한 긴축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은 급락한 것이죠. 즉 어제 나온 악재들을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 요인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의 강한 긴축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현재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며 현재 시장이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연준이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마 하면서 돌던 짤인데 연준 의장들이 키만큼 금리 인상을 한다 라는 짤이 돌아다녔는데 아니 결국 이게 현실이 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봐도 약세장에 위치해 있고
버텨야 하는 웅죽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각오했던 상황이죠. 과거 약세장들을 살펴보면 꽤 많이 버텨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30년대엔 무려 2년 8개월이나 지속되었고 반토막 넘게 하락했던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1940년대 후반엔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20% 정도 하락했던 약세장을 볼 수 있죠. 지금보다 짧았던 약세장이죠. 그리고 1960년대 역시 약 6개월 정도 지속되었었고 역시 22% 정도 하락했던 약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보다 짧았던 약세장이죠. 그리고 1970년대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불리죠. 이땐 무려 2번이나 약세장을 만났는데 1970년엔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약 29%까지 하락했던 약세장이었습니다. 지금보다 8개월 정도 더 버텨내야 했었고 지금보다 약 5% 정도 더 하락하는 것을 버텨내야 했던 약세장이었죠.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엔 1년 8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무려 42%나 하락했던 약세장을 만납니다. 이때 올해 약세장을 앞으로 10개월 정도 더 버텼어야 했으며 17%나 더 하락하는 것을 버텨야 했었죠. 그리고 1980년대엔 귀여운 약세장을 만납니다. 3개월간 지속되었던 약세장이죠. 그러나 그 3개월간 짧고 굵게 때려 맞았습니다. 무려 30%나 하락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을 만나며 시장은 2년 1개월 동안 약세장을 지속했고 반토막을 버텨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리먼 브라더스를 만나며 1년 3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약세장을 만납니다. 이때 역시 무려 반토막을 버텨내야 했던 시기죠. 그리고 2022년 우리는 현재 25%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10개월 동안 지속 중인 약세장 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았던 과거 약세장에서 모두 살아남아 전고점을 갱신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 증시는 살아남았고 9.11 테러로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도 미국 증시는 살아남았죠. 지금은 다른 나라들의 전쟁에 피해를 보는 것이고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면 10년 뒤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 상승에 있다는 것에 베팅하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필립 피셔는 약세장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빼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을 팔아선 절대로 안 된다. 증시를 매수한 나라가 정말로 강한 나라라면 다음 강세장에서는 틀림없이 이전에 기록한 고점을 넘어선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며 절대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의 군중은 비관론자입니다. 우리는 비관론자를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뚝심 있게 용기를 가지고 웅줍하며 다음 강세장에서 신고가 갱신을 만날 건가요? 현재 매월 끝없는 분할 매수를 통해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94달러까지 갔던 QLD는 38달러까지 폭락했죠. 그러나 QLD는 결국 다음 강세장에서 100달러를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용기를 가지고 고통을 인내하며 웅줍하는 게 중요한 거죠. 현재 웅덩이 매매법은 4차 매수 타이밍이 진행 중이며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모두 4차 매수 타이밍 4일차까지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웅줍을 통해 평단가를 낮추면 계좌 양전은 반등 구간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고점 회복이 아니어도 조금만 반등 주어도 양전이 될 겁니다. 실제 곧 계좌 공개를 하겠지만 제 계좌는 마이너스 40%를 찍고 마이너스 7천만 원을 찍고 있지만 제 QLD 평단가는 77달러에서 현재 6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계속 줍줍하면 평단가를 50달러대로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QLD가 60달러까지만 올라와도 계좌는 양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물타기 위해선 확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틀의 투자 원칙을 우상향 종목, 적립식 분할 매수,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잡아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률 높은 투자 방법이며 이게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 겁니다. 2032년, 10년 뒤 우리의 자산은 점프해 있을 겁니다. 1년, 2년, 3년 뒤 쓸 돈이 아니라면 걱정 없이 말 그대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